IT 기기를 이제 검찰이 입수를 하면은 그걸 포렌식하러 넘길 때 반드시 이렇게 봉인된 상태로 붙여줘야 돼요. 이거 누구로부터 이렇게 입수했고, 그리고 포렌식의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뭘 이제 밝혀내는 건지, 그래서 그걸 레이블을 붙이고 그거를 의뢰했다는 것을 이 전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 디지털 센터에서 그걸 갖고 수사관에게 지정해주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포렌식을 하는 겁니다. 그 한 다음에 똑같이 이 수사관도 봉인하고 자기가 내가 봉인했다는 수사관은 이름을 적고 그걸 그대로 반납하고 그 증거물, 특히 이 포렌식을 한다는 게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그대로 들어가서 포렌식 하는 게 아니에요. 포렌식 하려면은 그 파일을 복사를 해버려요. 뭐든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파일 전체를 다 복사합니다. 그 복사한 거에다가 이제 포렌식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복사한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징 파일입니다. 그럼 그 이미징 파일도 바로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검찰하고 이 포렌식 수사관은 이걸 왜 안 지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관이 실토를 했죠. 검사가 지시했다. 지키지 말라고. 대검 예규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대검 내부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검사가 나서서 이 규정 지키지 말고 등록도 하지 말고 이미징 파일도 등록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사적으로 슬쩍 가져와.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범죄예요, 범죄. 이 범죄를 검사가 수사관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물론 수사관은 자기 살기 위해서 검사 핑계 대는데 그 수사관도 범죄자예요. 공범이에요, 공범. 태블릿을 자기한테 줘서 이 수사 지시한 사람, 그 검사가 누군지 이름도 얼굴도 성도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바로 자신들의 범죄 행위의 증거인멸이죠. 직권남용 플러스 증거인멸로 우리가 고발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이 자들은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태블릿 PC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포렌식을 자행했냐? 보안상 필요라 그러는데 이 포렌식의 목적은 최서원이 태블릿을 썼냐 안 썼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보안상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검찰이 이 증거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포렌식해서 뒤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보안상 예규를 안 지킨다고 얘기한다면은 이러면 검찰 전체가 다 불법 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태블릿을 이제 파일을 떴어요. 이 뜬 파일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어. 이것도. 검사 요청에 따라 이미징 파일을 그냥 하드디스크에 담아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다 불법으로 한 거예요. 불법으로 지금. 그러면 이 태블릿 PC는 어떻게 돼요? 증거 가치가 없죠. 완전히 불법으로 지들 마음대로 포렌식해버렸고 증거 사본도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 이건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태블릿 안에 있는 문서 세개도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은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의 최소한 태블릿에서 있던 증거 문서 3개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100%가 무죄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그러면 그 태블릿 PC의 그 사본 파일은 어디 있냐? 하드디스크에 담아 검사실에 전달했고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 보관되어 있을 것. 성지한 수사관이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차기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된 이미징 파일 사본은 바깥으로 현출될 때가 있냐? 그랬더니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 현출되는 경우를 자기가 여러 번 봤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재판에서 피고나 이런 사람들이 야 저거 못 믿겠다 가져와 저거 보자 하면은 이미징 파일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재판부에. 우리가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제출 요구를. 우리 받으면 되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 야 너희들 이거 3년 전에 이거 하드디스크로 받은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 얘들이 가져올까요? 없다 그러겠죠? 없다 그럴까요? 없으면 이건 이제 증거인멸이 없으면 증거인멸이죠. 있어도 증거인멸이고 증거를 쓰기 위해서 정상적인 시스템에다가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지들이 갖고 있다.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이 포렌식의 목적이 JTBC가 입수해가지고 검찰에 넘겼을 때 야 이게 최서원 게 맞냐 안 맞냐가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포렌식을 넘길 때 이게 최서원 게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라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요청이 없고 그냥 이 태블릿 하나 둘레둘레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원래 규정에 있는 이 밀봉함이 아니라 이상한 봉투에다 들고 와가지고 이거 분석해서 뽑아줘. 포렌식이 뭐냐면요. 포렌식 기계랑 태블릿을 연결시키면요. 태블릿 안에 있는 자료가 싹 다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가 뽑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0페이지의 이 자동 분석 보고서를 그냥 뽑아서 줬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자기는 분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뽑아서 줬을 뿐이다. 최서원이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한 검찰 보고서 요건에 대해서는 나는 한 적 없고 검찰이 알아서 한 거다. 그럼 검찰은 지금까지 태블릿 사용자가 누군지를 알기 위한 포렌식을 하지도 않고 기초 자료만 갖고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최서원 것이라고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포렌식으로 결론 내린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최서원과를 입증한 게 아니고 이 포렌식은 따로 그 지들 마음대로 그냥 막 갖다 보고서 쓴 겁니다. 길 가다가 죽은 휴대폰을 누가 냈어요 검찰에. 그럼 이거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럼 제출한 사람을 서명하는 게 맞는데 이건 JTBC가 최서원 거라고 보도를 하고 제출한 거니까 그러면 당사자 최서원이 있고 그 당시에 최서원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10월 28일 날. 30일 날 들어왔잖아요. 그럼 최서원에게 보여줬어야죠. 그 최서원이 동참한 상태에서 보내지가 했어야죠. 본인 거. 최서원 거다. 그럼 최서원의 입회 하에서 해야 돼요. 이 모든 거를. 최서원이 지켜봤어야 돼요. 이거. 그 최서원도 사인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걸 하나도 안 지켰어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근데 이 고영권 검사가 최서원의 책에 나오는데 최서원이 들어오자마자 검찰에 10월 30일까지 출두했어요. 들어오자마자 태블릿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포렌식 중이어서 우리는 없다. 포렌식은 25일날 끝냈는데 끝내고 저 송지한 얘기는 포렌식 끝나자마자 다시 검찰에 넘겼다.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들은 이거 완전히 범죄 조직이에요. 지금 검찰과 다 같이 범죄 조직이에요. 이 송지한 사건은요. 이 대놓고 이 불법 조정을 우리가 물어보면 맞다고 불법 조절했다고 인정을 해요. 뒤에 엄청난 백이 있는 것 같아. 이자가 이 중앙지검에 있다가 의정부지검 갔다가 지금 대검찰청에 들어왔다는데 수사관이나 이 검사의 꿈은 대검찰청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김한수 요금 납부 증거 위조한 놈들 검사 지금 다 대검찰청 들어왔어요. 이 사건 저를 구속시킨 홍성준 검사 대검찰청에 있습니다. 이 수사관도 대검찰청에 있어요. 태블릿 조작의 주역들이 다 대검찰청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다 끌어들였어요. 대검찰청에. 그냥 종이 봉투에다가 봉이라는 봉투가 따로 있대요. 그쵸. 정전기 방지 봉투 이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자기는 포렌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전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봉인 일시와 자기 서명을 했다. 그리고 봉인할 때 영상을 찍고 봉인 해제하고 봉인할 때 영상을 찍어서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데 검사가 지시해서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안 올렸다. 자, 태블릿을 포렌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봉투에 넣고 봉인하고 자기 서명을 했어요. 송지한. 그럼 이거를 뜯으려고 그러면요. 다시 송지한에게 연락을 해야 돼 검찰이. 마지막으로 봉인한 사람에게 통보를 하고 뜯어서 열어야 되는데 10월 25일 날 봉인하고 넘긴 다음에 검찰은 10월 31일 날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뜯어서 다시 켰어요. 이 송지한 수사관도 우리가 데이터 보여주니까 10월 31일 날 태블릿 PC를 켰네요. 인정했습니다. 그럼 또 불법 저질렀어요. 뜯으려면은 송지한에게 전락해서 이거 이 문제로 뜯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뜯었습니다. 물론 지금 뜯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검찰은. 근데 켜졌어요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이 수사관이 가끔 이 보관하고 있던 태블릿 PC나 핸드폰이 가끔 자동으로 켜질 때가 있다. 아니 멀쩡히 검찰청에다 보관되어 있는 태블릿 PC가 왜 자동으로 켜져요 10월 31일 날. 그럼 자동으로 켜다가 자동으로 꺼졌다는 얘기야 이게? 카톡방이 312개가 있었어요. 이 검찰이 포렌식 할 때. 그리고 총 445개인데 알 수 없으면 133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카톡방이 312개가 있었는데 1년 뒤 국가수에서 했더니 8개밖에 안 나와. 몇 개나 나갔습니까? 300개가 사라졌어요. 카톡방. 정상적인 카톡방이. 정상으로 나온 카톡방은 절대 줄어들 수 없다. 312개가 8개로 줄어들었어.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는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카톡에 연결된 인터넷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PC에 남아있는 그 쿠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지웠다 해가지고 쿠키까지 날아가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대화방 일단 태블릿 PC에서 들어와 있으면요, 그거는 설사 인터넷 삭제해도 그냥 남아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건 사라질 이유가 하나 없어요, 이거는. 이건 뭐냐? 검찰에서 보관 중에 300개를 날렸다는 거죠, 카톡방을. 왜? 카톡방이 누가 쓴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일 쉽게 알아보는 게 카톡방인데 300개 날려버린 거예요, 검찰이. 증거 조작한 거죠. 자동으로 어떻게 연락처 파일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냐, 껐다 켜는 거. 된대요. 자동으로 껐다 켜도 이 연락처 파일이 남의 전화번호, 남의 주소가 들어있는 연락처 파일이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그러냐 했더니 비정상적으로 그냥 전화 걸다가 그냥 비정상적으로 확 꺼져버리면은 그 파일이 훼손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예외적인 거를 갖고 그냥 될 수 있다고 우겨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디지털 증거로는 이거 못 잡아요. 그런 식으로 다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1000만분의 1 정도 일어날 확률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그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김인성 교수가 설명했잖아요. 이 해시값은 바로 이 지문이다. 검찰이 무결성을 유지해왔으면 이 다음에 이 포렌식 해도 해시값이 바뀌면 안 되는데 지금 해시값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파티션 5개 중에 4개가 바뀌었습니다. 자, 처음에 디지털 지문이라고 설명하더니 왜 1년 만에 이 지문이 5개 중에 4개가 바뀌었냐? 해시값은 포렌식 할 때마다 바뀐다. 그럼 지문이에요? 한번 지장 찍을 때마다 지문이 바뀌면 그게 지문이에요? 디지털 지문이라 그러더니 포렌식 할 때마다 바뀐대. 정전기 방지 봉투 속에서 얌전히 잠자고 있어야 할 태블릿이 일주일 뒤에 31일에 자동으로 다시 켜졌다가 수백 개의 파일이 수정 잡다가 2시간 만에 또 자동으로 꺼졌다는 얘기죠. 이미징 파일은 태블릿 전체 파일이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무슨 요금 납부 다 필요 없어. 이거 받으면 끝나는데 이거를 법원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줘야 될 상황이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재판을 안 열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누가 받을 수 있냐, 이 파일을. 지금 최소한의 재판이 끝났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받을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서 태블릿 PC가 증거 채택이 됐잖아요, 문서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